너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 안 죽었어시오. 남편이 죽은 뒤 시어머니 영자는 며느리 수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 결국 어느 날 영자는 수진의 짐을 집 밖으로 내던지고 발로 차며 내쫓는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흩뿌리는 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짓누르는 듯한 차가운 빗줄기였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낡은 담벼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오래된 시간의 흔적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집의 대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당장 나가라니까? 내 말 못 알아들어? 쉰 목소리가 골목을 갈라놓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그 떨림 속에는 단순한 화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너무나 초라해서 그녀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이 더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갈 데가 없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영자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퍽! 수진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에 젖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상황 자체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가라니까? 당장? 영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우리 집에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 그녀는 수진의 가방을 낚아채 골목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지퍼가 벌어졌고 안에 들어있던 몇 가지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낡은 옷, 작은 지갑,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비에 젖은 사진 위에는 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그 사진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시간만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내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너머를 생각하지 말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처럼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진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비에 젖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저 자신에게만 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를 가르며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빗속에서 무너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의 도착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힌 뒤에도 그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그곳에 남아있던 감정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김영자 여사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는 그 작은 동작마저도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그 소리는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TV 소리가 흘러나왔고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숨소리가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벽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김태훈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웃음은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왜 그렇게 갔느냐?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위를 떨리는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미를 두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느냐?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작은 물방울이 유리 위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만 있었으면 나는 다 괜찮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너만 있었으면.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사진 액자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만 아니었어도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너를 붙잡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그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태훈이 급하게 집을 나섰던 날, 수진이 그를 붙잡으며 무언가를 말하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전화, 사고가 났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말이 그녀의 인생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영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그날 말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분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였어. 그녀의 눈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만 뺏어놓고 그리고 결국 내 아들까지 데려가 버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무너진 뒤의 정적이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어미가 잘한 거 맞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그년 내쫓은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맞지?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낯선 소리였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엔진음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반짝이는 차체,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골목 한쪽, 비를 맞으며 주저앉아 있는 한 여자, 박수진. 그 노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쫓은 그 며느리를 향해 한 남자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여전히 박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에는 사진을, 다른 한 손은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골목의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들린 사진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김태훈.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그 모습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감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우산같이 쓰시겠습니까? 김태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 작은 우산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삶.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던 시간들. 그런 그녀에게 태호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참 강한 사람이네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하다는 말,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벽이 생겼습니다. 김영자,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집안이 어디냐? 그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느냐? 그 질문에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대답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자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 없이 못 삽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필요로 한다고 말해준 것이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수진에게 가장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끝까지 수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줄었고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은 늘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작게 숨을 쉬면서 그러던 어느 날 태훈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힘들죠? 수진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수진에게는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오던 날, 태훈이 급하게 나가야 했던 날, 수진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가지 마세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훈은 웃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더 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더 세게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열려있는 가방 안,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녀는 한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한 남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도 멈춘 것처럼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골목 끝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그녀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는 너무 오래된 기억 속에서만 들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를 맞은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순간의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거의 숨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발짝 또 한 발짝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어깨와 머리 위로 빗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헤매며 찾았던 것처럼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상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그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목걸이를 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내가 내게 줬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비가 고인 그 자리 위에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찾게 될 줄은. 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그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이었습니다. 노인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비를 맞은 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다. 그는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을 생각이었다.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 사고 이후로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널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수진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영자의 손이 창틀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발로 차서 내쫓은 며느리 앞에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그 노인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차림새, 태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회장님. 그 말이 영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도, 왜 찾지 않으셨는지도.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버린 적 없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거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찾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끊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채, 무너진 채,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목의 공기는 이미 비의 차가움을 넘어선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작은 물건 하나에 모든 기억을 담아내듯이 이 목걸이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 딸이 5살이 되던 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감정을 억누르듯,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주고 싶어서 직접 만든 것이다.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다. 그 한마디, 그 단순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린 것은 집안에 서 있던 김영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더 크게 떠졌습니다. 딸,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애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있는 며느리,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발로 차서 내쫓은 그 여자가 누군가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 그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부정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비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료를 가져와라. 그 말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랜 시간 찾고 계셨던. 그는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수진님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장수진, 그 이름은 그녀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그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로 너는 모든 기억을 잃었다. 수진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차가 뒤집혔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불이 났고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잃어버렸다.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혼란,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에서 그 장면을 보던 영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발로 차던 순간, 가방을 던지던 순간, 차갑게 내뱉던 말들, 그 모든 장면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 노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다는 사실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자는 더 이상 창가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처럼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녀의 눈앞에 방금 전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수진,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부르던 순간, 그리고 자신의 발이 움직였던 순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쫓아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형체를 잃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아이를 발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라.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수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펼쳐지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라면 당연하게 느껴졌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비친 그 장면은 낯설었습니다. 너무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멈췄습니다. 괜찮지 않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괜찮지 않다.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갈곳? 그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입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을 쫓아낸 그 집, 자신을 발로 차낸 그 사람, 그곳을 갈 곳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덜컹.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김영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너진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숨은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진 앞에 멈춰섰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영자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비가 고인 그 자리 위에 그녀는 무너진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가 위에 있었고 누가 아래에 있었는지 그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다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용서와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빗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 김영자, 그 앞에 서 있는 박수진,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 장 회장.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혀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영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의 손이 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저 내 아들 잃은 슬픔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를 다 너한테 쏟았다. 그녀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가벼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 개의 시간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두 개의 선택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그리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일 필요 없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시간, 이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 딸이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늦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김영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단단하고 늘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 그것은 낯설었고 그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자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시간이 한 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시간, 말없이 설거지를 하던 시간, 눈을 피하던 시간,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던 시간. 그 모든 것이 그 눈맞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했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김태훈의 사진. 그녀의 눈이 그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보.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이었고 또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비가 방향을 바꾸며 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끝까지 미워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무너져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평생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도, 바람도, 시간도, 그리고 수진의 숨만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첫 번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말로 향합니다. 수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그녀의 선택을. 수진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영자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듣는 순간의 고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닥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은 수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도. 그녀의 시선이 장 회장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장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어디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한 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꼭 쥔 채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김태훈,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김영자를 향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영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것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녀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영자 쪽으로. 영자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던 얼굴,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들을 처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김영자 앞에서 같은 높이로 그녀의 눈높이가 맞춰졌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더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 갈 데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영자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이.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영자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수진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듯 안겼습니다. 영자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그녀는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부름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를 붙잡은 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 되고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정리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이제는 잔잔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의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여전히 수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대로 놓으면 다시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남겠다고 말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결론이었습니다. 김영자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그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딸이 다른 가족을 선택하는 모습,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만 있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눈이었습니다. 내 선택 존중하겠다.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와 이해, 그리고 늦게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추었습니다. 너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감추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준 것. 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었다.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다시 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내가 선택한 곳이,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곳이다. 그 말은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의 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다오. 수진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아프지 마라. 그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가 거의 멈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풍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관계로 다시 엮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골목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 전까지의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습했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자는 여전히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받아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눈에 담듯이.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검은 세단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자.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어딘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냐? 그녀는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집, 젖어있는 바닥, 그 모든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말은 단순한 행동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이미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가겠다는 선택,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택.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앞까지. 그 대문은 조금 전까지 관계를 끊어버린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어주는 문이 되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문고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덜컹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용함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식탁,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냐? 그 말은 아주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온 일상, 그리고 처음으로 건네는 진짜 말.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자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녀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영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도, 시간도, 말하지 못한 것들도.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집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저녁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영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어머니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한 번도. 그녀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섭섭했던 적은 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으신 분이니까요. 그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보면.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날 붙잡지 못했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왜 더 세게 말리지 않았냐고.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생각만 났다.
그 말은 처음으로 꺼내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감정, 그리고 수진에게 쏟아냈던 분노의 이유. 그래서 영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탓을 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영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버티셔도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도.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자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의 손을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시간으로만 풀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젖어 있었지만 그 위로 비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집의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집. 그러나 이제는 텅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있는 집. 그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아직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느냐? 그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조심스러웠으며 어딘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밥 해두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절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오랫동안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영자는 반찬을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거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정말이냐?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완전히 웃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겨우 말을 끝냈습니다. 같이 살아도 되겠느냐?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놓인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러나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